두 번째 강준만 칼럼이에요. 이 강준만 교수도요,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간 농객입니다. 글 잘 쓰시는 분이고, 물론 이제 진보 진영, 이게 아마 한겨레 걸 거예요, 아마. 그죠? 한겨레 칼럼이죠? 진보 진영의 학자신데, 예. 일단은 제목만 봐도, 제목만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여기 교훈이랄까? 배울 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너 죽어라 비판, 그러니까 너 잘되라 비판. 바꿔서 말하면 너 죽어라 비판은 파괴적인 비판이겠죠. 그냥 파괴적인 비판이겠죠. 너 잘되라 비판은 뭘까요? 그러면 건설적 비판이죠. 비판도 파괴적인 게 있고 건설적인 게 있는데 내용 다 읽어보셨겠지만요. 지금 횡행하고 창궐하고 있는 거는 바로 파괴적인 비판만 난무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설은 독특하게도 진보 매체에 실린 사설인데 진보 매체를 갖다 비난을 하고 있어요. 예. 쳐달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비판은 화기애애할 수가 없어요. 침묵이나 사교가 아니죠. 일단 나를 날카로워야 됩니다. 상대를 갖다가 찔러야 되기 때문에 날카로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냥 어떻게든 그렇게 하는 거죠. 최대한 부정적으로 보이게끔 몰아가는 거다. 예. 그렇다. 예, 이것도 글쓰기 기법입니다. 그렇다. 이렇게 한마디 중간에 넣어주면 강조가 되겠죠. 그렇다. 우리는 지금 그런 비판이 창궐한 시대에 살고, 이 창궐은 원래 전염병하고 붙어 다니는 말이에요. 전염병이 창궐하다 아시죠? 창궐하다 뜻은 이제 사납게, 세차게 퍼져나가다 이런 뜻인데, 이런 데다가 이제 창궐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좀 독특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비판이 창궐한.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면 나라면 어떻게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비판이 날뛰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전 날뛰는이라는 표현을 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는 것도 글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라면 어떤 표현을 쓸 것인가. 창궐한 날뛰는 비슷한 표현이겠죠. 그죠. 정치권이 그렇죠. 정당 대변인들은요 진짜 이 전문가들이에요. 정말 정말 악의적 해석의 최고 전문가들입니다. 독설의 전문가들. 그렇죠? 듣는 사람들이 분노를 유발해요. 그리고 최대한 과장을 하죠. 그래서 표현의 최대주의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인 것 같은데 좋은 표현입니다. 표현의 최대주의. 그러니까 최대한 확대해서 과잉해서 듣는 사람 분노를 유발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날선 비판을 하죠. 바로 이런 비판이 바로 파괴적인 비판이라는 거. 너 죽어라 비판. 그러니까 상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는 걸 절대 바라지 않아요. 왜냐 상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어버리면 내 편 사람들이 글로 옮겨가니까, 표가 글로 이동하니까 최대한 망하기를 바라면서 하는 비판이죠. 죽이는 비판입니다. 그 반대편에 너 잘되라, 건설적인 비판이 있다. 어떻게든 도움이 되기 위한 어떤 뭐랄까 착한 비판이죠. 정말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비판이죠. 소통의 선의와 진정성을 갖고 하는 비판이 있다. 그런데 다음 단락 나오죠. 너 잘되라 비판은 없어요. 예. 대부분 너 죽어라 비판이다. 자, 자신이 증오하거나 혐오한 대상을 속이 후련할 정도로 독하게 까는 비판, 이런 비판들이 예, 더 사람들 원래 또 자극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농객의 소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단락의 마지막 문장이 참 저는 좀 곱씹어 볼 만한 문장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성향의 수용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니까 독자예요. 독자. 여기서 수용자라는 표현을 쓴 거는 독자라는 뜻입니다. 독자. 제가 이제 좀 부연하고자 하는데 유튜브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유튜브 시청자들도 여기 들어갈 거예요. 독자나 시청자. 뭔가 어떤 이런 독서를 갖다가 소비하는 소비자들. 소비라는 표현을 쓴 이유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시장을 지배한다고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경제화되고 있는 거예요. 정치가 상품이 되고 있고 정치 평론이 상품화되고 있는 시대잖아요. 이게 요즘 아시겠지만은 정치 유튜브들 중에서 잘 나가는 애들은요 다 극우 유튜브 아니면 극좌 유튜브들이에요. 중간 합리적인 성향을 가진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유튜브는 별로 잘 안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극적이고 그냥 날카로운 정말 독한 애들만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경제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글의 독자라든지 특히 요즘은 이제 유튜브 시대니까 유튜브 독자들도 자극적인 걸 추구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자극적인 사람들이 시장을 주도하다 보니까 농객들도 그런 시장 논리 충실히 다가간다. 왜냐? 다 돈이니까. 유튜버들 그냥 공짜로 하는 거 아니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돈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게 좀 극단화되고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풍토에선 성찰은 기대하기 어렵다. 풍토란 말은 좀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글 안에서 뒤에 또 한 번 등장을 해요. 풍토. 네. 풍토. 환경이죠, 환경. 이런 환경에서 성찰은 기대하기 어렵다. 오류의 검증조차 불가능하다. 뭐 다 보셨겠지만 재밌는 표현이죠. 갑은 독자였고 세 번째 줄이에요. 갑은 독자죠. 그리고 농객들은 유튜버들은 치어리더다. 그냥 춤추는 치어리더다.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이제 진보 언론 기사 칼럼을 보면서도 이 진보 학자조차도 이제 그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 엄청 까기 바쁘죠. 국민은 까기 바빠요. 그런 비판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표현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 문제는
농객들이 자신의 진보적 관점을 절대시하면서 하는 비판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어떤 독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집이야. 무조건 나만 옳고 너는 그르다 하는 위험한 생각을 진보 매체나 진보 농객들도 가지고 있다. 이걸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다음 단락이 상당히 재밌는 부분인데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자, 이 최병천이라는 사람이 2월달에 연재한 칼럼, 기고한 칼럼에서 이런 얘기를 썼대요. 유권자들이 2004년, 벌써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총선 때 그때 이제 민주노동당이 좀 한창 좀 뜰 때였어요. 그때 무려 13.1%라는 표를 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묵직한 해안을 보여준다. 이 표현 참 좋습니다. 묵직한 해안이 뭐냐면 지혜로운 안목이잖아요. 지혜로운 안목. 그래서 해안인데 지혜로 우리가 보통 안목을 얘기할 때는요, 폭이 넓다, 깊은 안목이다, 넓은 안목이다, 이렇게 공간적으로. 왜냐면 눈으로 인식을 하는 게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안 안목은 넓거나 깊이 있는 안목, 넓은 안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간적으로 얘기하는데, 묵직한, 이건 무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공감각적인 표현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아니 뭐였죠?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공감각적인 표현, 그런 감각을 갖다가 전혀 다른 쪽의 표현을 가지고 와서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면서 잠깐 눈이 멈추게 되죠. 아, 이게 괜찮은 표현이구나. 묵직하네. 뭔가 좀 무게감이 있는 안목이구나. 이런 뜻인 거잖아요. 이 다음 단락이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것은 2004년 당시에요. 유럽식 복지국가에 대한 갈망이었다. 그리고 이후 한국의 정치사는 민주노동당 노선의 점진적 수용사. 저는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허경영의 허황된 공약의 점진적 수용사라고 봅니다. 이게 그런 농담 아시죠? 허경영 옛날에 한 20년 전에 그 대통령 선거 공약 보면요, 그 중에 실현된 거 꽤 있어요. 전 국민한테, 전 모든 노인들한테 돈 얼마씩 주겠다 막 그랬어요. 그때 실제 주고 있어요. 기초연금 하고 있죠. 네. 민주노동당의 어떤 그런 사회주의 노선이 조금씩 수용되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요, 보수 정부긴 하지만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정부 때 기초연금이 처음 도입됐어요. 기초연금 처음 도입됐습니다. 기초연금 자체는 솔직히 자본주의에 전혀 배치되는 제도거든요. 사실 이거는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상당 부분 이런 게 흡수가 됐고, 문재인 정부 때는 이걸 갖다가 더 확장시켰다는 거죠. 기초연금도 처음에는요, 다 준 거 아니었어요. 소득재산, 제가 참고로 입사해가지고 처음 한 일이 그거였습니다. 예, 기초연금 소득재산 조사해가지고 가부 판정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소득재산으로 차별 지급을 했는데 지금 보편 지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자 아니면 다 받아요. 지금은 진짜 재산 많으신 분들 빼고는 다 받아요. 어쨌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어떤 진보주의의 어떤 이념이랄까, 이런 부분, 유럽식 복지국가의 시스템 같은 게 많이 지금 우리 체제에 많이 스며들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위기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고요. 네, 그렇죠. 자, 실언의 왕, 그냥 안 넘어가죠. 윤석열 대통령도 한번 살짝 까주고 합니다. 실언의 왕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은 역설적으로 현재 진보 노선이 과도함을 말해준다. 이게 뭐냐면은 국민들이 약간 염증이랄까, 피로감을 느끼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진보 노선에 대해서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대통령 할 깜냥이 될까, 이런 게 사람들이 좀 회의를 많이 가졌다고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뽑았어요. 왜냐,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바꿨으니까요. 좋은 것도 과하면 되돌아봐야 한다. 그죠? 네. 윤 정권을 비판하는 것 자체를 잘못한다는 건 아니죠. 근데 그건 그간의 진보 정치에 대한 성찰도 곁들여가면서 비판해야 된다.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비판을 하려면은요, 상대를 비판하려면은, 상대에 대한 비판의 설득력을 얻으려면은 상대 잘한 점도 인정을 해주고, 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상대의 장점 혹은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갖다 인정하면서 그렇게 비판을 해야지 좀 설득력이 있겠죠. 사실 이 틀린 말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이 다 잘했냐? 그거 아니거든요. 문재인 정권도 실패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로. 대북 정책은 완전히 장밋빛 미래를 꿈꿨지만 그냥 개판으로 끝났죠. 노동 정책도 그렇게 잘한 거 아니었고요. 부동산, 제일 욕먹는 부동산이죠. 잘한 거 없어요. 잘한 거 없는데 저 뒤에 나오죠. 자, 그러니까 진보 매체를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진보 매체를 비판하는 사설이 실린 겁니다. 지금 칼럼이. 진보 언론에서 문재인 정권을 갖다가 이렇게 혹독하게 비판을 한 칼럼이 있었니? 별로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요, 스스로 좀 성찰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역과 금기가 너무 많다. 그렇죠. 예전 운동권의 어떤 그런 문화라고 해야 될까. 일단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엊그저께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 독재 정권을 타도하게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서 맹목적이었어요. 맹목적.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이고 너무 서둘렀죠. 충분한 성찰이나 고민이 없었다는 거,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 고민이. 그래서 저도 약간 이 학생 운동의 끝물을 맞았던 그 1996년도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연세대학교 한총련 사태라고 유명한 아시죠? 저 그때 그 학교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데모를 했던 건 아니고요. 집에 안 가고 그때 기숙사에 있었는데 진짜 그때 진짜 최루탄이 제대로 안 먹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때. 많이 좀 생각해 죄송합니다. 그때 그 운동권의 마지막을 제가 좀 나름 한총련이 무너질 때 제가 봤었는데요. 굉장히 그 경직된 사고 방식. 이 맞아요. 너 감옥 갔다 왔어? 그러니까 그때도요. 제 96학번인데 96년도에도 제 대학 동기들 중에서 그 감옥 간 것도 아니죠. 유치장에서 한 하루 갔다 나온 걸 갖다 훈장으로 생각을 해요, 애들이. 그걸 훈장으로 생각해요, 진짜. 뭐 되게 으스대요, 되게. 저 그때 좀 그 웃겼어요, 솔직히. 자랑할 거라고. 아니 무슨 징역 살고 나온 것도 아니고. 청와대 앞에서 시위했다가 제 친한 동기 한 명이 그랬거든요. 친해요, 저랑 친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오해하지 말고. 친한데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다가 끌려갔어요. 딱 하루 유치장에 하루 있다가 나왔어요. 근데 그걸 갖다 굉장히 으스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그런 문화가 좀 있었어요. 일단 감옥 갔다 오면은 되게 높이 치겨지고 좀 웃기죠. 자, 피눈물 나게 고생해온 진보 용사들에 대한 예의를 강조하는 건 좋지만 이게 부족주의라는 표현도 재밌는 것 같아요. 부족주의. 이게 뭐냐면 부족주의가 뭘까요? 폐쇄적이죠. 일단은 폐쇄적이고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리그, 부족주의. 부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굉장히 시족 부족이라는 게 원시시대, 선사시대 때 정말 자기들끼리 뭉쳐 사니까. 그리고 부족장은 왕이죠. 부족장이 하는 말은 무조건 옳은 거죠. 부족장의 판단이 무조건 따르고. 이 부족주의라는 표현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여기서 풍토라는 표현이 또 나왔죠. 풍토.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는 풍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스스로에 대한 성찰 그리고 좀 건설적으로 비판. 무조건 아무리 윤석열이 밉다고 윤석열 죽어라 이런 비판만 하지 말고 어쨌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출범한 정권이고 아직 정권이 절반 이상 남았잖아요. 그럼 가급적이면 잘 되는 쪽으로 건설적인 비판을 해라. 상당히 좀 뼈 있는 좀 곱씹어 볼 만한 글인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